Brilliant and the slithy toves did the gyre and the gimble. 양극성 장애 또는 순환성 기분 장애, 비정형 우울증이신 분들, 병원 선택 정말 신중하세요. 우리 남은 삶이 달렸어요. 조울증은 알게 된 그 순간부터라도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이에요. 현재는 진단과 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예후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죠. 좀 무서운 표현이네요. 예후 데이터. 동족들의 비명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과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일단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한 작은 나무 조각 하나. 작은 나무 조각 하나.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여태 해온 노력이 치료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기 위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병원 치료나 상담은 치료를 위해서 일단은 숨은 쉬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병원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양극성 장애는 그 병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라도, 적어도 그 순간부터라도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이에요. 그러려면 병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알아야 해요. 다니시는 병원에서 기복의 패턴을 조사하시던가요? 아니면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약 처방 똑같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거던가요? 병원 다니면서 내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세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이 좋은 세상, 이 빠른 세상에서 왜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전문가들을 두고 제가 혼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 감별 진단을 하려는 시도조차도 없었어요. 젊은 여자가 와서 우울하다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풀어자.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나중에 기분이 너무 업됐다니까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다시 우울해져서 병원에 가니까 약을 다시 드셔보죠. 양극성 장애 감별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제 기복의 패턴과 양상을 조사하는 병원은 지금 다니는 병원이 처음이에요. 중독 치료 때문에 이 클리닉으로 옮긴 건데 체계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느껴요. 의사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내 기복과 상태의 패턴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병원은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잘 알아봤자 내가 잘 알아야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야 되는 건 나일 테고요. 저는 현재 감정기복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저를 위한, 제가 보기 위한 의미가 좀 크기는 해요. 숫자로 각 상태를 표시하는 것, 이건 주치의와 같이 보기 위한 건데 병원에서 주신 기본표에 의사와 상의해가면서 저한테 맞게 조금씩 변형해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한 반응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독, 의존증에 대해서 그 물질이나 행위를 찾게 될 때 언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결국 했을 경우에 그 후에 기분은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병원에 가져가고 있어요. 옛날부터 메모 비슷한 일기는 쓰고 있었는데 타인이 개인의 감정을 나열한 글을 읽고 상태를 파악한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 일기는 계속 쓰고 있기는 해요. 강박장애와 공황은 제가 이제 다룰 수 있어서 딱히 길게 기록해가지는 않아요. 체크 정도만. 그리고 각 이슈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볼까요를 적어가고 내원할 때 그 부분을 상의해서 상담사의 의견도 듣고 주치의 의견도 들어서 둘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있어요.
공포에 빠졌을 때, 무력감에 짓눌렸을 때, 죽고 싶을 때, 병조사파 왔을 때, 우울사파 너무 심하게 왔을 때, 환자가 그럴 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과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동시에 환자가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그 상황이 또 닥칠 때 예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연습하게 해주는 거, 이걸 해줄 수 있어야겠죠. 저희는 이렇게 이 병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배워야 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양극성 장애나 순환성 기분장애, 비정형 우울증 등등등의 비슷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숨만 쉬다가 잠만 자다가 멍 때리다가 그리고 정말 노인처럼 아기처럼 아주 천천히 안전한 데서 일어나서 걸음마부터 다시 하는 거, 재활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는 걸 다시 배우는 거라고. 좀 과격한 예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 한 부위를 잃었다면 재활치료를 받죠. 그 상실된 부위를 가진 채 그 몸으로 적응해야 되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되니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잖아요. 이미 한 번씩 다 했던 건데 조금 달라진 몸으로 다시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졌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줄 매트리스와 모서리의 가드의 기능성 중에는 의사의 전문성과 실력도 포함될 수 있겠죠. Toves did the gyre and the gimble in the wave. Why, you're a cat. A Cheshire cat. Oh.